시간상으로 제가 중요한 개념을 한 2개 정도를 정리해드리고 한 30분 질의응답을 한 30분 질의응답 시간을 하기로 하고 한 2가지 정도만 이제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도 가급적이면 제가 질의응답을 이렇게 받는 시간 해드리니까 더 좋아는 하시던데,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렇게 너무 주제가 좁은 거 말고 조금 주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이 양적으로 필요한 거, 이런 걸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하시면, 다음 주에는 맨 마지막 시간이나 아니면은 오후 시간을 아예 질의응답에 대한 그걸로 이렇게 내용을 채워드리면 훨씬 더 이제 가려운 데를 제가 더 많이 해소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주 전에 이렇게 한번 주제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말 그대로 뒷골목 권법이기 때문에, 뒷골목에서 하도 치고받고 많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논리도 되나 하는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런 논리 가지고도 저렇게 확신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현장에서 워낙 실관을 많이 하면서 터득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제도권에서 제도를 배운다 이러면 무슨 태극장 1 이렇게 해가 이렇게 배우고 그죠? 이게 훈련을 쭉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정통으로 좀 우리가 클래식부터 이론까지 쭉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렇게 싸움 잘하려면 어쩌면 되느냐? 빨리 때리라. 다른 거 팔이 짧거든 원망하지 말고 빨리 때리면 이긴다. 그렇게 내 주먹이 조금 더 빨리 날아가가지고 상대방 주먹이 날아오기 전에 먼저 때리면 이긴다 이거죠, 그죠? 이런 어떤 희한한 논법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억측이라든지 이렇게 소화불량 이런 거를 이제 남은 시간에 좀 해소를 갖다 쫙 이렇게 시켜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좀 주제를 한번 좀 준비를 갖다가 좀 해가지고 오시라고요. 다음 시간에. 최강의 권법 UFC. 그렇죠. UFC인데, UFC도 요령이 많잖아요. 팔을 이렇게 꺾어라, 해라, 이런 것들은 다 책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설명해드리는 어떤 논리나 차원은 전혀 황당한 거죠. 빨리 때리면 이긴다. 이런 거니까. 0.1초라도 빨리 상대방한테 맞히면 상대방 주먹이 날아오기 전에 해결이 나버리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물론 이론적인 걸 해드릴 겁니다만, 여러분이 실제 공부를 하시면서 제일 간지러운 부분, 아쉬운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주제를 주시면 제가 즉석에서 제가 정리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분리적 입장, 이것도 또 사실 이건 또 무슨 권법이냐 하실래요? 거기 보면 삼각형 피라미드처럼 그려진 거 있죠?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이 페이지가 마킹이 안 돼 있어서, 분리적 입장의 해석이라는 중간 부분에 종이 수로는 하나, 둘, 셋, 넷, 5장이죠. 5장을 젖히면 그게 나올 겁니다. 분리적 입장에서. 자, 우리가 이제 고전 우리가 명리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다. 고전에 나와 있는 샘플들의 약 한 90%가 다 남자입니다. 남자. 그게 고전에서 볼 수 있는 샘플은 남자. 그 다음에 승관 발제. 벼슬에 올랐느냐, 오르지 못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샘플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편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고전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격용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으면은, 그쪽은 주로 이제 모범적인 샘플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샘플들이 대부분 이 격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분류해 두지만, 용에 의한 어떤 용신을 찾는 데에다가 훨씬 더 많이 비중을 두고,
또 이것에 의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나 그게 현대 사회에 그냥 그대로 이입시켜가지고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그 제한성이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의 분류법이라든지 우리 격이 이제 대체로 직업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남녀의 그 해석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남녀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동일한 글자일지라도 해석을 달리 한다는 거죠. 동일한 글자일지라도. 자, 이게 이제 이번 시간의 그 주제인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랫도록 우리가 많은 케이스를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이 피라미드 그 그림의 상층부에 제일 그 천부에 있는 것이 시,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에 있는 것이 일, 그 다음 밑에 내려와 있는 것이 월, 그 다음에 연이다 이거죠. 그럼 그 밑에 또 그 칸을 찔러놨죠, 거기, 그죠? 이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간지인데, 사주 이전에 또 운명이 있다, 또 운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의 어떤 고전적인 텍스트든, 뭐 현대의 여러 가지 어떤 학술 체계든,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간지 체계만 가지고 사주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연 바로 밑에 좌우로 나누어졌죠, 그죠? 연 바로 밑에. 그게 뭐냐, 남자, 여자를 해야죠,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더 큰 의미로 이미 운명이 쪼개져 있다. 이게 뭐냐, 남자의 운명, 여자의 운명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늘이 이미 부여해 준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뭡니까? 이 밭전자에 밑에 힘력자 써서 어떻게 돼요? 밭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여인은 뭐냐면 우리가 뭐 상형적으로 출산의 어떤 고통, 그죠? 그 다음에 그 종족을 번식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역할, 이런 것들은 거의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틀 때문에 이미 제한되는 운명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그 밑에 더 큰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 이미 고정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남녀 인간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결국은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우리가 간지와의 결합 부분, 또 그 다음에 사주하고 사람과의 어떤 그 기운적인 어떤 결합 형태, 이런 것이 어떻게 짜져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남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주로 일이죠, 그죠? 일. 그 다음에 여인의 운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타고난 어떤 간지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도 있지만, 첫 번째 보통 부모에 의해서 이미 젊은 날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까지 부모가 어떤 부모냐, 부모가 또 어떤 삶을 이끌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제한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또 뭡니까? 이게 배우자. 남편에 의해서. 그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식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현대사회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회활동 측면이겠죠? 사회활동 측면.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자가, 선택이 많은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는 틀이 더 많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남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어떤 것들하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또 전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이미 뭐냐면 양의 기운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여자이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음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많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본태적인 거라는 거죠. 본태적인 거.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이미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게 생긴 모양의 변모를 이렇게 쭉 추측을 한다면, 또 자기가 행동하는 성향을 추측을 한다면 이미 고유의 대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유의 대운. 고유의 대운이 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 유연성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는, 즉 그 갑을병정 중에서 현실 속에 그 갑과 을을 비교한다면 을하고 음의 기운이죠. 을의 기운을 누구나 이렇게 어릴 때 유연하잖아요. 그리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목의 성질을 청년은 전부 다 어렸을 때의 청년은 전부 다 이 청자가 푸를 청자잖아요. 그죠? 청이라고 하는 것이 가변성, 움직이는 것, 성장성, 이런 걸 말해주는 거니까, 누구나 어려서 약 한 20살 정도까지는 이미 신체적으로 을대운에 놓여 있다. 을대운에. 그 다음 대운은 뭐예요? 정대운이죠, 정대운. 그죠? 을정. 이미 자기 정이라는 것은, 우리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갑을병정 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보면 이게 다 양이다 근데 양. 갑을병정이 다 운동성으로 보면 없는 곳에서 삐져나와가지고 자기 모습을 쭉 펼쳐서 이 무자라고 하는 것이 무성한 상태, 기운이 무성해진 상태. 그 다음에 기경신인계가 전부 다 뭐에 속한다? 음에 속한다. 음에. 다 이미 운동 자체가 음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토일주 이런 게 좀 애매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양의 위치에 있으면서 운동은요 어디요? 음운동을 하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 그죠? 이 경은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음운동으로 진입하고 있는 요 문턱에 있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운동성이 그리 짜지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이게 지금 나이로 친다면은 우리가 젊은 날은 갑을에서 을의 속성, 그 다음에 장정이 돼서 자기 개성과 성질을 다 드러낸 상태가 정의 상태. 그 다음에 요 정의 상태가 쭉 이까지 펼쳐져서 이루어지다가 서서히 뭐예요? 자기 몸을 숙이고 이제 실리를 구하고, 음적인 요소가 강해지는. 그러니까 남자들도 뭐냐면 40이 넘으면 뭐 대강 이게 뭐 수명을 갖다가 최대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좀 속성은 차이가 있겠지만 약 20년 정도를 대충 끊어봐서 별 무리가 없겠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40 이후부터는 뭘 구한다? 설친다 아니면 서서히 실속을 구한다. 그리고 실속을 구하는 운동이 이 경과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 천간의 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활동성을 극히 줄이면서, 물론 실리는 그대로 또 추구하고, 입장 곤란하면 못 들은 척하고, 그런 단계에 들어가죠. 그죠? 그게 뭐냐면 개다, 개. 을정신개. 그래서 음의 기운이 상당히 많이 성해서 활동성이 많이 약한데, 현실적인 실리적인 거는 자꾸 뭐냐면 취하고 추구하는 그런 동작이 많이 가해져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고유로 이 성장과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쭉 이렇게 맞이해 나가면서 이미 고정적인 대운 을정신계라고 하는 목화금수죠. 이 목화금수라고 하는 이미 대운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그렇고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남자든 여자든, 그죠? 남자든 여자든 젊은 날에는 뭐예요? 막 꿈을 찾아 찾고 뭐 이상적인 걸 찾고, 그죠? 뭐 이렇게 해나가다가 그 다음에 빳빳하게 이제 자기 성질 부리면서 이제 사는 세월. 그 다음에 뭐냐면 현실에 천착하는 세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기머거리는 거 하면서 최고로 실속을 추구하는 세월. 이런 식으로 이제 을정신계를 결국 남자건 여자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운을 간지적으로, 여러분이 그 대운을 쭉 적어 나갔을 때, 간지적으로 이 대운을 적어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소년의 목기운, 그 다음에 청장년의 화기운, 그 다음에 장년기의 금기운, 이것과 서로 상생이 되거나 소통되는 간지 구조가 되어 있을 때 가장 뭐냐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잘 부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실속 있게 잘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요런 대운이 잘 맞아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역대운으로 가든 이렇게 하면은 맞아 떨어지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 40대에서 60대 사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또 요 시기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에 뭐냐면 가속성이 생겨나서 이때 사회적인 성취나 보상이 많아진다. 환경이 또 좋고, 그러니까 일이 재밌다는 사람 있잖아요. 일이 재밌다. 그게 사실 제정신은 아니거든요. 일이 왜 재밌어요? 일은 다 고단한 건데, 일이 재밌다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렸을 때 꿈꾸고 뛰어놀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공부가 재밌다는 거예요. 공부가 딱 지금 나는 지금 마음에 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유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실제 실관을 많이 하실 때 보면 이게 좀 정말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딱 맞아 떨어져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60에서 80 사이에 수의 대운을 맞이하고 있다. 예. 이런 사람들은 그 시기에 격국이나 용신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돈을 갖다가 그냥 숨겨 넣는 거잖아요. 이 개라는 것이. 그죠? 숨겨 넣는 거니까 뭐 장롱 밑에도 넣어놓고 천장에도 넣어놓고 막 곳곳에 막 그냥 이 찡박아 넣는 거죠. 찡박, 이미나 개라는 것이 응집을 시켜서 어디다 두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어떤 실속이나 보상을 최고로 만드는 작용이기 때문에,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장안의 부자들은 이게 요 20년 동안 이렇게 딱딱 한 번씩 맞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요럴 때 이 불기운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이 명이잖아요, 명. 밝게 한다도 되고, 소위 대외적으로 이 명을 얻는 건데, 요런 기운이 요 시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름을 확 드러낸다니까요. 드러내고,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한번 이름을 드러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오래 써먹게 된다는 거죠. 예. 예. 오래 써먹게 된다. 예. 그래서 늘 좀 인류 그룹, 예. 최고로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그룹들은 이게 한 번이라도 딱 맞아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팔자를 관찰해 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미 좀 전에 그 지지에서 그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자축이라든지 오미라든지 이런 대운을 만나면 누구나 어떻게 해요? 역동성이 떨어진다 했죠. 그 역동성이 떨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축이 대운이 오거나 오미 대운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지 체계와 상관없이 뭔가 역동적인 변화를 하기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제한성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보통 이제 제일 많은 게 뭐 공직으로 한 20년씩 그냥 막 쭉 지냈다. 직장 생활 뭐 20년 쭉 했다. 그 다음에 또 장사를 했는데 막 그냥 뭐 슈퍼마켓처럼 별 크게 뭐 구멍가게보다 크고 마트보다 작은 막 그런 뭐 슈퍼를 갖다 그냥 쭉 20년 동안 했다. 떼돈도 못 벌고 그냥 꾸준히 살았다. 이런 어떤 작용이 잘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예.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잘 써먹는 것,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써먹는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실관을 할 때 이 부분은 정말로 활용이 많이 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정말 논리가 있는데, 이 연월일시라고 하는 어떤 간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팔자를 이렇게 보면 그 뒤에 물론 다음 편에 이게 연월일시라고 했을 때, 일주를 자기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늘 해석하고 접근하거든요. 일간을
자기인 것처럼. 근데 이게 주로 이제 뭐 격용론적인 이해든 여러 가지 해석의 어떤 수단으로 일간이 자기 몸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어떤 관법에서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간지체계 전부 다가 그 뒤편에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 기운이 연에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이게 또 영향을 주고 다 영향을 줘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삶의 어떤 결과, 뭐 행동이든 결과든 이런 것을 조장하게 되는 인자로, 여기 있는 어떤 글자도 다 영향을 이렇게 주는 인자로 이렇게 생각을 좀 확장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라는 게 뭐냐면, 뭐 뒤에 또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월에 보행적으로 금이나 목이 없다. 금이나 목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 일종의 그 도구나 무기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도 사람이 그 동물을 지배하고 이 지구에서 뭔가 이 주도권을 장악했던 게 뭐예요? 손에 뭐를 들고 다녔어요? 그렇죠. 도끼, 이렇게. 이 도끼라고 하는 이 무기를, 도구를 갖다가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적인 인자가 뭐냐면은 금과 목이고, 그 다음에 융통이나 운용적인 인자가 화나수거든요. 토는 요 중간쯤에 걸쳐있는 놈이니까. 그래서 금이나 목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삶의 어떤 도구적인 것을 빨리 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 돌멩이를 자꾸 가지고 놀다 보면 돌멩이 가지고 뭘 만드는 걸 잘하잖아요. 흙을 가지고 만들면 흙을 가지고 뭔가 잘 만드는데 이 도구가 없다 이거죠. 도구가 없으니까 뭐는 발달하지만 그럼 나머지 대체로 화나 수나 토가 있겠죠. 그죠? 융통성이나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 화와 수의 작용, 끓이고 낮추는 작용을 행동면에서 좀 잽싸게 오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지라도 뭔가 삶의 실력 행사를 할 수단을 빨리 마련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 말뿌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아는 순 말뿌리다 이런 거. 말 들어보면 뭐 있지,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 니 뭐 해놨노 이러면 별로 해놓은 게 없는 이런 거죠. 근데 또 금과 목이 너무 중첩하에 있으면 뭐냐면 도구는 많은데 뭐가 없다? 융통성. 그걸 잘 이게 운용을 해서 그죠? 하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입장에서 있느냐? 물론 일조로서도 여기서 연월에 만나는 기운이 어떠하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간지에 있는 것들에 다 영향을 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수단을 삼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여기 있는 그 타고난 인자도 그렇거니와 대운도 마찬가지로, 대운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의 어떤 운이 이렇게 관찰을 해서 간섭을 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대운법, 소운법에 대해서 끊을 때는 어떻게 끊는 걸로 대충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5년 5년씩 끝나요? 아니면은 뭐 5년 5년 모두 끊어서 보세요. 근데 그건 이제 요 논리일 때는 그게 가능해요. 주로 이제 명이라고 하는 것을 명예 중심의 어떤 속성, 발전 뭐 이런 것을 논할 때는 천간에 있는 것을 비중적으로 어느 정도 줘도 좋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 경인대운을 만났다 이럴 때는 10년 자체가 현실면은 인대운. 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절이 넘어갈 때 지금 이번 달이 임진월이잖아요. 임진월인데 그러면은
요걸 갖다 상반을 갖다 임으로 끊어서, 저기 지금은 청명지는 이렇게 입춘, 그 다음에 12절에서 뭐예요? 3월달에 절기명이 청명이죠. 3월 청명이 되죠. 2월 경칩, 그 다음 3월 청명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그 청명의 달에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청명의 절부터 보름 가는 거라면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겨울이든지 음의 작용이 그러면 활발하더냐, 아니면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의 기운이 쭉 연결되는 게 현실면에서 진월의 초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그 현상, 기후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면은 뭐냐면 진의 초입, 그 다음에 끝부분, 이렇게 대운 전체의 현실면은 진이 지배하고, 현실. 그 다음에 이 정신적 지향, 이런 것들은 이미 간섭한다. 그래서 이게 10년 전체를 한꺼번에 아울러서 사실은 봐야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초입, 중간, 이런 어떤 논리는 논법을 잘 안 써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으면 이게, 그러면 임자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 임은 주로 뭐냐? 명예 추구. 이렇게. 이 명을 추구하는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은 이 천간의 영향을 받아요. 자기가 맡아보는 일의 속성, 조직사회에서 그 정신적 조화도, 정신적 조화도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의 현실면은 진월 전체에 영향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확장해서 대운도 마찬가지로, 인의 경인대운의 초입과 끝부분의 기운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대운이라는 거죠. 인대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대운 적용의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이 쓰이고 중요한 건데, 남자 여자가 자기가 가진 기운 때문에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자, 다르게 쓰는데, 자,